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할 정복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경우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 평균 경우에 이 시간 복잡도는 이 피봇을 항상 랜덤하게 선택하고 가정한다면 이 퀵 정렬의 평균 경우 이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최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고 n 로그 n이라는 우리가 어떤 평균 경우의 시간 복잡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피봇 선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피봇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정 방법에 있어서 이 랜덤하게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랜덤하게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킥 정렬의 불균형한 어떤 분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피봇 선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랜덤하게 선정하는 방법은 이 3, 여기 보시면은 3 숫자의 중앙값으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median of 3라고 해서 세 번째, 그죠? 3 숫자의 중앙값으로 선정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의 숫자, 중간 숫자, 가장 오른쪽의 숫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중앙값으로 피봇을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예제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31, 1, 26 이렇게 이 중에서 26을 우리가 피봇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등분한 각 부분에서 가장 왼쪽 숫자, 그쵸? 그리고 중간 숫자, 그리고 또 가장 오른쪽 숫자 중에서 중앙값, 미디언 중앙값을 찾은 후에 이 세 중앙값들 중에서 중앙값을 이 피봇으로 정하는 것이 이 피봇 선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이 세 중앙값들 중에서 중앙값을 이 피봇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능 향상 방법인데요. 입력 크기가 매우 클 때 이 퀵 정렬의 성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삽입 정렬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력 크기가 매우 크다. 그리고 퀵 정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다. 이때는 삽입 정렬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 퀵 정렬이 삽입 정렬보다 빠르지만은 않다.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퀵 정렬은 순환 호출로 수행되기 때문이겠죠. 순환되는 어떤 호출로 수행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분 문제의 크기가 작아진다. 예를 들어서 25에서 50이 된다면, 그죠? 더 이상의 분할, 순환 호출을 중단하고 삽입 정렬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삽입 정렬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때 이 퀵 정렬은 이 커다란 크기의 입력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정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퀵 정렬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렬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름도 퀵 정렬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이 정보공학에서 이 특정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찾는데 전미배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미배열과 함께 이 킷 정렬이 사용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렉션,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택 문제는 우리가 n개의 숫자들 중에서, 그죠? 여러 가지 n개의 숫자들 중에서 k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는 이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는데요. 이 단순한 우리가 이 알고리즘, 그죠? 를 봤을 때는 이 최소 숫자를 k번 찾는다.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최소 숫자를 k번 찾는다. 하지만 단
최소 숫자를 찾은 뒤에는 입력에서 최소 숫자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숫자들을 정렬한 후에 이 K번째 숫자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선택 문제에서는 숫자들을 정렬한 후에 이 K번째 숫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이 알고리즘들은 각각의 최악의 경우에는 비고 KN과 또 비고 N로그 N의 이 수행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분할 정보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탐색 중에 이 이진 탐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 문제의 숫자 찾기 문제에서 이 임의의 숫자를 효율적으로 찾는 이진 탐색의 문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정렬된 임명의 중간에 있는 숫자와 또 찾고자 하는 숫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을 입력을 2분의 1로 나눈 두 부분에서 한 부분만을 검색하는 이진 탐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진 탐색은 우리가 입력을 2분의 1로 두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전체의 검색 중에서 반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우리가 추출해서 검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택 문제는 이 입력이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않기 때문에 입력 숫자들 중에서 퀵 정렬과 같이 피봇을 선택해서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피봇을 우리가 중간에 이 빨간색으로 피봇 중간에 이렇게 결정을 지은 다음에 스몰 그룹과 라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스몰 그룹은 이 피봇보다 작은 숫자의 그룹이라는 거, 그리고 라지 그룹은 피봇보다 큰 숫자의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분할했을 때 이해해야 할 것은 각 그룹의 크기, 즉 숫자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 그룹의 크기는 어떻게 될지, 숫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렇게 각 그룹의 크기를 알게 되면 이 K번째의 작은 숫자가 어느 그룹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그룹에서 몇 번째로 작은 숫자를 찾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스몰 그룹의 K번째 작은 숫자가 속한 경우가 어떤 걸까요? 이때는 K번째의 작은 숫자를 스몰 그룹에서 찾겠죠. 그렇죠? 그러면 라지 그룹에서 우리가 K번째의 작은 숫자가 있는 경우는요? 네, 이때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 K, 그죠? 스몰 그룹과 그룹의 마이너스 1번째로 작은 숫자를 라지 그룹에서 찾아내는 검색을 서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그룹은 이 스몰 그룹에 있는 숫자의 개수이고요. 1은 피봇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이 선택 문제의 알고리즘은 이 문제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되죠. 그 중에서 한 개의 부분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부분 문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크기로 감소하는 형태의 분할 정보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문제를 위한 이 분할 정보 알고리즘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셀렉션에 이 A, left, right, K까지 우리가 이렇게 넣어 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보시면은 A left에서 A right까지, 그죠? 단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레이는 A left부터 A right까지 K번째 작은 원소 이렇게 체크를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건이 아니라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쵸?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봇을 여기에 보시면은 left에서 right, A left에서 A right까지 랜덤하게 우리가 피봇을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제외하고는 이 어떤 피봇과
자리를 바꾼 후에 피부과 배열의 원소를 비교해서 피부보다 작은 숫자는 이쪽으로 옮겼고 P-1, 그죠? 레프트로 옮기고 그리고 큰 숫자는 right로 옮기고 P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서 A가 이 P에 놓는 요 배열에 놓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우리가 두 그룹으로 이렇게 분할된 후에 이렇게 이제 AP가 피봇이 있는 AP 그죠? 배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스몰 그룹 그죠? 스몰 그룹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몰 그룹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P-1 그죠? 마이너스 레프트 플러스 1 하면 이 스몰 그룹의 이 크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요 세 번째 라인에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스몰 그룹을 우리가 찾게 되죠. 크기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번째로 우리가 작은 스몰 그룹에 속한 경우 이 셀렉션 A에서 A 레프트 P-K를 이렇게 K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else if하고 이렇게 리턴하는 부분 있죠. pivot은 k번째 작은 숫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k번째로 작은 숫자가 우리가 pivot인 A, B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속한 것은 k번째의 작은 숫자가 어디? large 그룹에서 우리가 찾죠. 속한 경우에는 셀렉션 그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호출하겠죠. 그래서 KS1 번째의 작은 수를 large 그룹에서 찾고 이제 찾게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피봇이 K번째보다 작은 수보다는 작고 그쵸? S는 스몰 그룹의 크기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입력에서 우리가 K7번째, 그죠? 7번째의 작은 숫자를 찾기 위해서 셀렉션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셀렉션 A 0, 11, 7 이렇게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뭐 K는 7, 레프트는 0, 그죠? right는 11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7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left 0, 그죠? 그리고 right 11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피봇이 A6 배열, 그죠? 6번째에 있는 배열의 8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피봇이 이렇게 0의 5도로 A0 배열과 또 A6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요것과 요것을 이렇게 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례로 원소들을 자리를 서로 바꿔주면서 이 과정이 하나의 퀵 정렬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피봇이 이동되는 부분도 우리가 활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과정들을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과정들, 그죠? 그래서 비교한 후에 또 자리를 바꾸고 또 피봇을 제자리로 이동하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수행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그룹의 어떤 크기 계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S는 P-1, 그죠? 마이너스 레프트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보면 4-1, 마이너스, 그죠? 레프트는 0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4.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은 4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셀렉션에서 A, 5, 11, 2 이거 호출을 했을 때 K, S, 1 이렇게 했으면 이제 2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서 이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답이 1, 2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5, 그죠? 그리고 11까지 이렇게 K는 2, 그리고 left는 5, right는 11 이렇게 또 정해놓고 피봇을 선택하는 거, 그쵸? 여기 피봇을 선택하고 피봇이 이동되는 부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행 과정을 거친 후에 비교한 후에 자리를 바꾸게 되고요. 피봇을 제자리로 또 이동하는 부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수행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우리가 부분의 어떤 곳에다가 바로 숫자를 9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1, 그죠? 9하고 또 이제 마이너스 1 되겠죠? 우리가 9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left가 5죠. 그래서 5, 그리고 또 플러스 1 해주면 되니까 right, left, right, 그죠? 5, left, 5, 1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 간의 자리 바꿈 없이 또 아래와 같이 이동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그룹의 어떤 크기를 또 계산을 해보면 또 이렇게 6-1이 되죠. 그리고 5 플러스 1, 그래서 1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우리가 세 번째 라인부터는 플러스가 나오고 또 네 번째 조건에선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6번째 배열의 10을 7번째의 작은 수로 리턴하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종료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렉션 알고리즘, 선택 알고리즘의 고려 사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셀렉션 알고리즘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기도 하지만 랜덤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알고리즘에서 앞에서 봤듯이 라인 1에서 이 피봇을 랜덤하게 정했기 때문에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기도 하지만 이 랜덤 알고리즘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셀렉션 알고리즘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봇을 입력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분할하게 된다면 이 스몰 그룹이나 라지 그룹에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길어지는 어떤 단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택 알고리즘이 이렇게 호출될 때마다 앞에 있는 라인 1, 첫 번째에서 이 입력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분할될 확률이 어떻게 됐죠? 마치 동전을 던질 때 한쪽 면이 나오는 확률과 동일하게 된다는 어떤 단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굿과 배드, 그죠? 좋은 분할 정의과 나쁜 분할 정의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 분할된 두 그룹 중에 하나의 크기가 입력 크기의 4분의 3과 같거나 그보다 크게 분할하게 되면 나쁜 분할이라고 하고요. 좋은 분할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드 분할, 3분의 4분의 3보다 크다. 나쁘겠죠. 그리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4분의 3보다 이렇게 작은 거. 그쵸? 스몰 그룹과 이 어떤 이 라지 그룹의 이 분할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좋은 분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배드 분할은 한쪽으로 치우친 게 배드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16개의 숫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굿분할과 배드분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배드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1, 2, 3, 그죠? 14, 15, 16 이렇게 그죠? 굿은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포한 거, 그죠? 이렇게 분할한 거. 그래서 굿분할이 되는 피봇을 선택할 확률과 이 배드 분할이 되는 피봇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2분의 1로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피봇을 랜덤하게 정했을 때 굿분할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평균 이외에 연속해서 랜덤에게 피봇을 정하게 되면 굿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 2회 호출마다 굿분할이 되기 때문에 굿분할만 연속해서 이루어졌을 때만에 이 시간 복잡도를 구해서 그 값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 평균 경우 시간 복잡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속된 굿 분할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좋은 분할을 보시면 4분의 3보다 작고 4분의 3보다 작다.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이.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4분의 3 제곱보다 작다. 그리고 세 번째 3보다 세 번째 제곱보다 작다. 그리고 i보다 작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크기의 시간 복잡도는 입력 크기가 n에서부터 4분의 3배로 연속적으로 감소되고요. 이 크기가 1일 때에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뭐죠? 네,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을 때까지 분할해서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n 플러스 3분의 3n 요 부분에 대한 이렇게 분할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분할할 수 없을 때까지 1일 때는 더 이상 분할이 어렵죠. 그래서 B고 N이라는 경우에 평균 경우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외에 굿 분할이 되기 때문에 E 곱하기 B고 N 그래서 B고 N이라는 평균의 경우 시간 복잡도 이 셀렉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 알고리즘과 이진 탐색과의 어떤 유사성을 한번 보신다면요. 이진 탐색은 분할 과정을 진행하면서 범위를 2분의 1씩 좁혀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찾고자 하는 숫자를 탐색하는 거. 그리고 선택 알고리즘은 피봇으로 분할해서 범위를 좁혀가는 거.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이 공통점은 부분 문제들을 취합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 알고리즘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중앙값, 미디언 값을 찾는 데 활용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이 평균값도 유용하지만 중앙값이 더 설득력 있는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1이고 오직 한 개의 숫자가 매우 큰 숫자, 이것을 우리가 숫자이면 이 평균값은 매우 왜곡된 분석이죠. 노이즈, 잘못된 측정 데이터 값이라고 얘기하고 분석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최근접 점의 쌍찾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 최근접 점의 쌍 문제는 2차원 평면상에 n개의 점이 입력되고 주어질 때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한 쌍의 점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최근 접점에 이 쌍을 찾는 것에 있어서 이 간단한 방법은 이 모든 점에 대해서 각각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점에 쌍을 찾는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의 점이 아래 그림처럼 주어졌다 했을 때 1, 2, 3, 1, 3, 1, 4, 1, 5, 2, 3, 2, 4, 2, 5, 3, 4, 3, 5, 4, 5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이의 거리를 각각 계산해서 그 중에서 최소 거리를 가진 쌍이 최근접 점의 쌍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할 쌍은 몇 개인지는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해서 알 수가 있겠죠. n-1분의 2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n이 5다. 그죠? 5면 5-1분의 2분의 요 부분. 그쵸? 그래서 10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로 n-2, 2로 나눈 부분. 그쵸? 그러면 b고 n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쌍의 거리의 계산은 b고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간 복잡도는 b고 n제곱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접 점의 쌍찾기에서 b고 n제곱보다 효율적인 분할 정복을 이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너무 또 길게 수업을 해서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